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에는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은 이 복제하는 게 정말 쉬워진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본인의 SNS 계정에 본인의 셀카를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정말 기사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데 연예인으로서 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게 초상권 침해 문제죠. 최근에 드라마 속 장면 하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 이거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준비했어요.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60억 소송? 김비서가 왜 그럴까란 드라마에서 박서준 씨가 간장게장을 되게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촬영한 간장게장집에서 무단으로 현수막을 사용해서 홍보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배우 박서준 씨하고 그 간장게장집 사이에 이제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죠.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연예인 초상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상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어떤 특정 개인의 얼굴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10조와 17조를 근거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초상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민법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은 그 이미지가 상업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과 일반인의 초상권도 좀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연예인은 보통 공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뉴스 보도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공의 관심인 사건 보도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연예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익적인 목적이냐 상업적인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중에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저 그거 해봤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연예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앱 진짜 핫했거든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 저 누구 나왔는지 아세요? 누구 나왔어요? 저 유인나 나왔습니다. 어우, 그 유인나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상권 침해로 돈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요? 한 연예인이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장면이 보도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연예인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이미지 자체가 공익 목적의 보도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 노출은 감수해야 된다는 점이 고려된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봐요.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지를 보고요. 둘째, 동의를 해준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요. 사용 목적이 상업 목적인지 아니면 공익 목적인지를 고려합니다. 그러면은 동의했다는 거는 단순히 말해서 그 계약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꼭 기획안만 보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촬영 동기, 공표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과 경험, 공표 방법이 예견 가능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악용된 사례도 많이 봤는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연예인의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점점 축적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콘텐츠 제작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초상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행사에서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이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밈이나 패러디를 연예인 사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어려울까요?
밈이나 패러디 자체는 이제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밈이나 패러디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를 시출시킬 목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 이거 어제도 썼던 짤인데요. 그 추노에서 울면서 음식을 막 먹고 뱉는 그 장면이 유튜브 쇼츠나 일반 사람들에게 짤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이미지 실추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 짤이 이용된 영상의 내용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되는 것 자체로 장혁 씨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짤로 인해서 장혁 씨의 이미지가 호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을 정도의 쇼츠라면 명예훼손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 짤도 우리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이제 초상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겠죠. 또 여기서 궁금한 점. 그러면 이 초상권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초상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요. 퍼블리시티권. 네.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권리인데요. 네.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그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은 물론이고 음성, 그리고 서명, 그리고 이름, 그 개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에서 비롯되는 상업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에 대해서도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법원에서도 허수경 작가에 대해서 사후 50년까지 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법원 판결들을 통해서 기준이나 범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배우 박서준 씨 간장게장 이야기로 넘어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서준 씨 입장에서는 이제 6년 동안이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예, 제 견해로는 이제 박서준 씨 입장에서는 관용을 베풀 만큼 베풀었다. 6년 동안. 박서준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한 걸 가지고 비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간장게장이라는 이 가벼운 키워드지만 단순히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럼요. 박서준 씨 사건은 연예인 초상권 보호와 관련해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드라마에 나왔으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분께도 알려졌다고 생각해요. 네, 연예인의 초상권은 이 공인으로서 지위와 상업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변호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법아저씨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